해임안이 가결된 순간 회장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황기찬. 그는 더 이상 YL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는 싸늘한 절망. 그러나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패배의 굴욕이 아니라 어딘가 기묘한 해방감이었다. 끝났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시각 강세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커다란 트렁크 가방을 열고 옷가지와 보석을 차곡차곡 쓸어 담았다. 그 얼굴은 초조했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에 이끌린 맹수의 눈빛처럼 날카로웠다. 황기찬, 이제 필요 없어. 같이 가라앉을 순 없지. 세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서늘했다.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다시 시작하지.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남편도 가족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뿐. 자영의 집, 잿빛처럼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제이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앞에서 눈물이 그렁거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황기찬, 강세리. 그 사람들이 빼앗아간 거 전부 다 돌려받을 거예요. 반드시. 자영은 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제인아,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한편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은 기찬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그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상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허공을 가득 메우는 무게가 있었다. 눈이 멀었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뜬 눈에는 오래된 피로와 체념이 스며 있었다. 안달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니 안개가 거친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 그는 허공을 향해 웃었다. 이제야 다 보여. 마치 스스로에게 남긴 유언처럼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마지막 한 방울의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주총 회의장.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도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주 여러분. 오늘 이 해임 건의안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십시오. 그의 시선은 정면을 꿰뚫고 있었다. 이 이중계약서의 진실을 가장 먼저 알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사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로 쏠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도의 대리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웅성거리며 술렁였다. 뭐라고? 김도희. 그게 사고로 죽은 사람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제이는 숨을 삼켰다. 자영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승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윤을 바라봤다. 그러나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기찬이었다. 그는 갑자기 의자에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회의장을 뒤흔들었다. 모두가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간 건가? 기찬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그렇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다 들통나고 말았어. 하하하. 그의 웃음은 광기와 체념이 뒤섞인 울음 같았다. 회의장은 마치 지진이 난 듯 술렁였다. 도윤의 목소리는 울림처럼 남아있었고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김도희. 그 이름 분명히 들었어. 그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거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야.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던졌다. 이중계약의 배우가 누굽니까? 김도의 대리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러나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제 동생이 목숨 걸고 남긴 흔적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드러낼 겁니다.
제이는 숨을 몰아쉬며 도윤을 바라봤다. 김도의 대리. 그분이 도윤 씨 동생이었다니.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도윤은 지금 모든 걸 걸고 있었다. 자영은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제인아,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모든 게 드러나고 있어. 그리고 카메라가 기찬을 비췄다. 여전히 그는 미친 듯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음 사이로 분노가 섞였다. 그래. 내 동생 덕분이지. 김도혜, 그 여자가 눈에 불을 켜고 파헤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을 거야. 그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근데 어쩌지?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아무리 떠들어도 무덤 속에서 대답해줄 리 없잖아. 하하하. 그 말에 회의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주주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숨죽여 그를 노려봤다. 그 순간 제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황기찬. 그녀의 외침은 회의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죽은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남긴 진실까지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 난 끝까지 내 죄를 파헤칠 거야. 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가. 그러나 제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웃는 순간이 바로 내 파멸의 시작이야. 두고 봐, 황기찬. 그 시각 세리는 호텔 스위트룸 안에서 혼자 짐을 싸고 있었다. 루이비통 가방, 보석함, 현금 다발. 그녀는 허겁지겁 손가방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기찬은 이제 아무 쓸모도 없어. 내가 이 판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나 방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낯선 그림자가 세리의 뒤를 서서히 덮쳐왔다. 누구야? 세리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그림자만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설마 나까지 노리는 거야? 호텔 지하 주차장. 세리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큰 트렁크를 힘겹게 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살기 위한 집착이 불타고 있었다.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기찬이든 제인이든 다 필요 없어. 차 키를 꺼내 들려는 순간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허겁지겁 떠날 준비라니. 강세리 씨답지 않네요. 세리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한성우였다. 당신, 여긴 어떻게? 세리가 눈을 크게 떴다. 한성우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스쳤다. 당신 같은 사람의 움직임은 내가 모를 리 없죠. 돈 냄새가 너무 진하잖아요.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날 막으려는 거예요? 성우는 코웃음을 쳤다.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흥미롭죠. 배신자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직접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한편 주총장의 분위기는 이미 극도의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승우의 노트북이 스크린에 연결되자 김도희가 남긴 파일들이 하나씩 재생되었다. 녹취 파일 1. 기찬의 목소리 서류 2벌로 나눠. 겉으론 정상계약, 뒤로는 이중계약. 들키면 끝장이니까 절대 밖으로 새나가선 안 돼. 녹취 파일 2. 도희의 목소리 부장님,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전 이 일을 묵과할 수 없어요. 기찬의 목소리 입 다물어. 김도희. 내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알아?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주주들이 얼굴을 가리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도윤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러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들으신 그 목소리 맞습니다. 제 동생 김도의 대리는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삼켰다. 저는 이 사실을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제거였습니다. 순간 장내가 다시 뒤집어졌다. 살인이라는 건가? 이건 회사 스캔들을 넘어서 범죄잖아. 기찬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 이내 그는 크게 웃어버렸다.
기차는 그녀를 노려봤다. 강재인, 넌 정말 내 인생의 독이었어. 제인은 숨을 고르며 맞받았다. 아니, 난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유일한 증거야. 내가 아무리 짓밟아도 난 무너지지 않아. 이제 널 무너뜨릴 차례야. 주 총장은 숨조차 삼키기 힘든 긴장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와 주주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다.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흘렀다. 저게 마지막 대결이 될지도 몰라. 오늘이 역사의 날이야. 호텔 지하 주차장, 세리는 한성우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급히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움켜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떠나면 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엔진이 켜지는 순간 라디오에서 갑작스레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오늘 YL그룹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 회장 황기찬이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도희 대리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세리의 손이 핸들 위에서 덜컥 굳었다. 뭐라고? 라디오 속 기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황기찬 전 회장의 배우자 강세리 씨 또한 이번 이중계약 스캔들의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리의 눈이 커졌다. 나라고. 순간 주차장 출구 앞에 검은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서며 그녀의 길을 막았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그 시각 주 총장. 승우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또 다른 증거를 공개했다. 여기 보십시오. 김도의 대리가 남긴 내부 메일입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두 사람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스크린 위에 뜬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회의장을 베어냈다. 강세리 이사와 공유한 자금 세탁 관련 문서 확인, 황기찬 회장의 지시, 세리 이사의 협조하에 진행된 거래. 주주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도윤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닙니다. 제 동생이 목숨을 걸고 파헤친 진실입니다. 황기찬, 강세리. 이 두 사람은 회사를 사유화했고 결국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마저 앗아갔습니다. 그의 외침은 회의장 천장을 울릴 만큼 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찬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게 끊어졌다. 그래, 다 내 잘못이라 치자. 그는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만큼 무너져주진 않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가 벌떡 일어나자 경비들이 즉각 움직였다. 그러나 기차는 그들을 뚫고 제인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제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처럼 차가웠다.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 넌 이미 끝났어. 기차는 제인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끝났는지 아닌지는 내가 정한다. 순간 승우가 자리에서 크게 외쳤다. 제인 씨, 여기 보세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제인의 눈이 커졌다. 거기엔 기찬이 세리와 함께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었다. 제인은 숨을 삼켰다. 이건... 회의장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영상까지 나왔다고. 이제 완전히 끝났군. 기찬의 얼굴은 무너졌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렸다. 세리, 내가 날 팔아넘긴 거냐? 그 순간 화면에는 세리가 남긴 짧은 메모가 함께 띄워졌다. 필요하면 언제든 황기찬을 희생양으로 써라. 기찬의 눈이 충혈된 채 커졌다. 세리. 제인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찬의 앞에 섰다. 황기찬.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넌 이제 끝이야. 내가 내게 빼앗긴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받을 거야. 기찬은 부르르 떨며 웃었다. 좋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라. 하지만 잊지 마. 난 죽을 때까지 널 저주할 거다. 강재인.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제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행복? 난 복수를 위해 살아왔어.
그리고 오늘 그 복수가 시작됐어. 주차장에 막혀선 세리는 급히 핸들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검은 차량들이 이미 사방을 가로막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제히 걸어 나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일정했다. 세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비켜.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황기찬 짓이야. 난 끌려다녔을 뿐이라고. 그러나 사내들 중 한 명이 차문을 두드리며 냉정하게 말했다. 강세리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세리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누구야? 대체 누구 명령이야?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윗선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숨이 막혀왔다. 윗선? 그렇다면 아직 누군가 더 있다는 거야? 그 시각 주 총장은 최종 국면에 돌입하고 있었다. CCTV 영상, 내부 메일, 녹취 파일.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승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YL그룹을 사유화했고 김도희 대리의 죽음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도윤도 이어서 외쳤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얼굴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이제 끝내야지. 저런 자를 더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러자 기찬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손끝은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책임이라.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따위가 감히 날 심판한다고. 그는 주주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회사, 내가 여기까지 키운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너희도 없었어. 그런데 감히 날. 경비들이 다가오자 기찬은 몸부림치며 외쳤다. 날 잡아가도 좋아. 하지만 기억해라. 난 그냥 무너지지 않아. 끝까지 너희를 끌고 들어가겠어. 제인은 담담히 그를 바라봤다. 황기찬, 내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권력과 돈, 이제 다 부질없지? 기찬은 부르르 떨며 그녀를 노려봤다. 넌 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발밑에는 아직 지옥이 열려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제인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내가 만든 지옥이라면 내가 끝내줄 거야. 그 순간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황기찬 씨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이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기찬은 두 손이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하하. 그래, 잡아가라. 하지만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곧 알게 될 거다. 제인, 도윤, 승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세 사람의 눈빛에는 결의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제 동생의 억울함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희가 남긴 진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지. 제인은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어.